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95번 컨텐츠.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과 뜻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비루라고 읽습니다. 비루하다의 어근입니다. 비루하다.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자주 쓰는 표현도 아닙니다만 이 한자들이 상당히 독특하고 도금이 특이합니다. 도금에 주의하시면서 이 단어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더러울 비자입니다. 장음이네요. 그런데 갑골문에 보시면 이것이 입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성곽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곡식을 담아놓는 이렇게 위에 붕 떠놓은 창고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성 밖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곡식 창고에 눈독을 들이는 입을 대고 싶어하는 어떤 도적의 무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문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 밭 같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있는 성 밖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거주 지역 이렇게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전체를 거쳐서 지금의 해서체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더럽다는 뜻이 되었을까요? 허신의 설문자를 보시겠습니다. 설문자를 보시면 오찬이 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나라 때 행정 단위이기도 한데요. 이 고을 이름 찬자가 대략 100가구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치면 이걸 5가지 모아야 더러울 비자가 되니까 500가구 정도가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한나라 때 행정 단위일 뿐 더러울 비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곧집 름자이죠. 오늘의 한자어 장미, 오늘의 한자어 늠름, 오늘의 한자어 품의, 오늘의 한자어 인색이라고 할 때 모두 다 이 곧집 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집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를 뜻하죠.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고을 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곡식 창고를 가진 그런 지역이다, 마을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분이 미천하고 교양이 없고 교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습성이 혹은 실제로도 꾀죄죄하고 더럽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너무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 단위에서 더럽다, 그 다음에 못 배웠다 정도까지 더럽다 수준으로까지 인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더러울 루자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더럽다의 뜻이라기보다는 왼쪽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언덕 부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러울 루자의 원래 글자인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허신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옆으로 살짝 빠져서 도망 나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비껴서 좁은 길로 도망가다, 그러니까 좁다의 뜻을 더럽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뒷문으로 옆문으로 빠져나오는 것 당당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흉하고 더럽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이 글자를 막혀서 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좁다의 뜻이죠. 왼쪽에 있는 언덕 부자와 오른쪽에 있는 더러울 루자가 합쳐져서 형성자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럽다의 뜻도 가지게 된 것이겠지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를 정리하면 둘 다 1급이고요. 더러울 비, 더러울 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획, 9획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을 읍의 변형이고요. 왼쪽에 이게 있는 것은 언덕 부자의 변형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입니다. 원래도 이 글자는 더러울 비자인데 고을 읍이 더해지면서 그 의미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 글자도 원래는 더러울 루자입니다만 왼쪽에 또 좌우방이 들어가면서 언더 부자가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확실해졌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결합하면 비루라는 말이 되고요. 자, 비루하다를 보시면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약삭빠르게 옆으로 세어서 빠져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좋지 않고 교양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비루한 태도, 비루하게 굴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두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누비하다라는 표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추하다라고 할 때도 이 더러울 루자가 들어가죠. 이때는 좁고 지저분하다의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루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이죠. 누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러운 이름. 여기선 좁다의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이때는 이름이 더럽혀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항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좁다의 뜻도 있고 지저분하다의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루자가 그러하듯 좁다, 더럽다, 막혀있다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루하다도 있습니다. 이때는 더럽다기보다는 이 루자가 좁다 혹은 막히다의 뜻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비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정이 더럽거나 아니면 야하고 천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들 야자도 이 비자와 거의 비슷하게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야비하다 할 때 비자는 더러울 비 말고도 낮을 비자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비루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비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히로라고 얘기를 해서 한중일 삼국이 완전히 같은 한자와 완전히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쉐비나 humble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더러울 비자를 쓴 비루, 그 다음에 낮을 비자를 쓴 비루 모두 다 원문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치하에 종합일보에서도 비루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신문에서도 비루한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95번째 시간에는요. 더러울 비자, 더러울 루가 결합한 비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자는 특이하게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더럽다는 뜻으로 인신된 대표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왕이 사는 성 밖에서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글자는 원래는 옆으로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숨어버린 어떤 그런 야비한 사람들을 혹은 좁은 길을 일컫는 말에서 더럽다는 뜻으로 인신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울 비자는 들 야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야비하다는 말도 있죠. 더러울 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애로사항 할 때 막힐 애자와 상당히 좁을 애, 막힐 애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한자 395번 컨텐츠 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